자, 다음. 자,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거네요. 자, 우리 재헌헌법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 자, 이게 문제 자주 나오지 않는데, 우리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네요. 자,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3.1운동의 산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이 임시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대한제국까지는 전제 군주 국가였다. 자, 전제 군주 국가여서 이제 요 주권이 뭐 국민에게 있는 거 그런 국민 주권 이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요 대한민국 민시헌장에선 자, 이거 보세요.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규정됐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지죠.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민주공화제, 자, 입헌주의 헌법을 하다 보니까 요 남녀 기천 빈부 계급이 없고, 자, 일체평등, 자, 평등권, 자, 종교의 자유, 뭐 언론, 저작 출판 자유, 자, 결사 집회, 통신, 자, 주소 이전, 신체, 소유 자유 이런 걸 다 규정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제, 자, 국민주권주의에 따라서 자,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고 요 규정이 있죠. 자, 따라서 선거권, 요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자, 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예, 우리나라 최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야 이렇게 이해를 딱 하고 있으면 요 문제도 이제 맞출 수 있었겠죠. 자,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재헌헌법이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초 지식을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 헌법은요. 재헌헌법부터 이제 9번. 자, 9번의 개정 절차를 거쳤죠. 자, 재헌헌법은 48년도였고요. 자, 1차 개정은 52년도였다. 자, 2차 개정은 54년도. 자, 3차는 60년도였고요. 자, 4차도 같은 60년도. 자, 5차는 62년. 자, 6차는 69년이었고요. 자, 7차는 72년. 자, 8차는 80년. 자, 9차는 마지막 현행헌법은 87년 개정헌법이죠. 자, 이렇게 재헌헌법, 아니 1차 개정헌법, 48년 헌법, 52년 헌법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문제는 둘 다 나올 수 있다. 이게 재헌헌법, 건국헌법로 나올 수도 있고, 48년 헌법 이렇게 연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재헌헌법부터 요 2차 개정헌법까지는 이제 1공화국 헌법이라고 하고요. 자, 3차 요거는 이제 20. 자, 5차, 6차는 상공헌법이라고 하고요. 7차는 40헌법. 자, 8차도 50헌법. 자, 현행헌법은 60헌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점은 크게 변형이 일어났을 때, 우리 헌법에 크게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공화국을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4.19가 있었죠. 4.19 혁명이 있어서 이때는 2공화국이 됐고요. 이때는 이제 5.16 쿠데타가 있었죠. 이때 그래서 상공이 됐고, 자, 이때는 이제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40 때는. 자, 그리고 이제 12.12 쿠데타 이후에 다시 이제 50헌법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87년 민주화 헌법이 되면서 60 헌법으로 이제 명명한다. 자, 이렇게 개정헌법의 차수와 연도, 자, 그리고 공화국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문제 푸는데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재헌헌법. 자, 재헌헌법의 대통령, 부통령은 자, 간선제였고요. 자,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승인을 요하도록 했는데요. 자, 일단 재헌헌법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재헌헌법이 어떻게 개정됐나를 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재헌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자, 원래는요, 유진호 안을 이제 초안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진화는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했고요. 자, 그때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의원 내각제로 하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좀 약간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가 되면.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혼란한 상황이니까 해방 직후에 대통령이 좀 중심이 돼서 좀 힘을 좀 가운데 대통령한테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본 거겠죠. 미 군정도 좀 그렇게 봤죠. 미 군정에 좀 힘을 얻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 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 안이 채택이 됐어요. 다만 이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제 요 유진호와 이제 초안에 있던 게 이제 좀 스물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국무총리도 있었고, 막 부통령도 같이 존재하고요. 국무총리랑. 다만 이제 양원제를 안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이승만이 주장했던 이제 단원제가 채택되고요. 국무원도 이제 같이 있게 됐다. 이제 그래서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 중심제 서로 섞였다라고 보면 되죠. 자, 제로법은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 간선제를 취했고요. 국무총리가 있었죠.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승인을 요했다. 이렇게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 중심제가 좀 섞여 있었다. 재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에서 간선제로 했고요. 1차에 하나야 중임할 수 있도록 했고, 국무총리도 있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렇게 간선제 택하고 있었고, 단원제였고요. 국무총리제도 선택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제도 재헌법에 두고 있었다. 국무총리제 팁을 두자면, 2차 개정헌법, 요 제하고는 다 있었어요. 유일하게 없었던 때가 이제 2차 개정헌법이죠. 국무총리제. 국정감사제는 재헌법이 있다가 이제 유신헌법 때 삭제됐다. 유신헌법 때 삭제됐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했죠. 이것도 연역 잘 물어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재헌헌법은 탄핵 재판소를 두고 있었어요. 재판장은 부통령이었고, 심판관은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이었다. 위원 심사기관은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었죠. 여기 헌법 재판 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편 앞부분에서 이제 같이 표로 정리할 거예요. 그때 정확히 잘 암기해 두시고, 여기서는 이제 잠깐 보는 걸로 합시다. 재헌헌법은 헌법위원회, 여기 심사기관으로 헌법위원회가 있었고요. 탄핵 재판소를 또 따로 두고 있었다. 탄핵 심판권을 부여했고, 재판장의 직무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을 심판할 때는 이해에는 부통령이 왔도록 했고요.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했다. 재헌헌법상 임기,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고요. 국무원 임결기간을 두고 있었다. 정치적 타협 선물로 국무원도 같이 두고 있었죠. 48년 헌법, 재헌헌법, 임기 4년으로 간선제 선택하고 있었고요. 국무회의를 두고 있었죠. 국무회의, 국무원을 두고 있었다. 의결기간이었다. 재헌헌법상 결산기간, 이것도 자주 나오죠. 신개헌이다, 신개헌. 재헌헌법상 결산기간, 신개헌. 감사원은요, 제3공화국 헌법, 62년 헌법의 최초에 규정됐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선 제3공화국 헌법에 가장 최초로 들어왔고요. 재헌헌법은 신개헌을 두고 있었고요. 감찰위원회는 정부 조직법상 기구였어요. 48년 헌법, 결산을 위해 신개헌을 두도록 했고요. 직무감찰은요, 정부 조직법에 있었죠. 헌법이 아니라 감찰위원회 두고 있었다. 요 신개헌과 감찰위원회가 이제 통합돼서 감사원은 상공화국 헌법에 처음 설치됐다. 감사원도 자주 물어보니까 잘 봐두시고요. 재헌헌법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 기본권 법률 유보를 두고 있었어요. 일반적 기본권 법률 유보뿐만 아니라 각 기본권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기본권 법률 유보를 두고 있었다. 이거 보면요, 이렇게 근로자 단결, 단체구성, 단체 행동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본권 법률 유보를 두고 있었다. 다만 이제 정신적 자유, 뭐 학문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이제 기본권이 다 이게 두고 있었죠. 개별적 기본권 법률 유보. 그리고 이제 공공 부조 조항도 두고 있었다.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 이 법률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자, 재헌헌법의 규정이었고요. 자, 재헌헌법 경제 질서. 자, 재헌헌법은요, 통제, 경제 질서에 가깝게 규정돼 있었어요. 자, 겉으로는 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이 통제 경제 질서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왔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미 군정이 이제 기속재산을, 자, 일본 기속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자, 이 기속재산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물려받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요 통제 경제 질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유, 네,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은 이제 국유화하거나 사형 기업도 쉽게 국유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문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통제 기서, 경제 질서 성격이 강했다. 자, 그리고 요 헌법 조문을 봐볼까요? 자, 대한민국 경제 질서, 이거 재헌헌법 규정이죠. 자,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를 충족할 수 있게는 사회 정의 실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 여기는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포함된다고 했죠. 자,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은 어때요? 자,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바뀌어 있죠. 네. 재헌헌법에서는 경제상 자유는 부차적인 걸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자,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되어 있죠. 예, 앞뒤가 바뀌어 있다. 자, 이러다 보니 좀 종종 문제가 나오긴 해요. 자, 이제 1차 개정헌법이네요. 자, 1차 개정헌법은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자, 이때 야당에서는, 자, 이거 내각제. 자, 그리고 국무원 불신인제 안을 제출했죠. 야당 쪽에서. 이때 선거에서 이제 이승만 여당 쪽에 좀 지지가 미미하다 보니까 간선제였잖아요. 재헌헌법 간선제니까. 간선제를 통해서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이제 본 거예요. 쉽지 않다.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었죠. 대통령 직선제와 이제 양원제를 주장했다. 자, 이렇게 주장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것도 막 기립 투표하고 막 못 나가게 국회 막아놓고 막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승만이 채택이 됐다. 그래서 요 골자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1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은 이제 직선제를 선택했고요. 양원제. 자, 양원제였고, 자, 국무총리제 선택했다. 자, 52년 헌법은요,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그리고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국무총리를 계속 두었다. 자, 국무총리는 2차 개정 헌법에서만 유일하게 없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한 양원제는 단원제로 언제 바뀌었느냐? 62년 헌법에서 단원제로 전환됐다. 자, 52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양원제는 62년 헌법에서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이 이제 자기 안을 선택하면서 그나마 이제 야당이 좀 약간 주장했던 요 국무원 불신임제, 요건 또 껴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 몇 개 뽑고, 여기서 몇 개 뽑고 해서 발췌했다. 자, 그래서 발췌 개헌이다. 자, 1차 개정 헌법상, 자, 국무위원 임명. 자, 국무총리 제청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요. 자, 국무원 불신임제. 야당 쪽 아니었던 이제 국무원 불신임제를 이제 보기 좋게 타협의 선물처럼 이렇게 넣었었죠. 발췌해서. 자, 1차 개정헌법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자, 그리고 국무원 불신임 결의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자, 이렇게 선심 쓰듯이 줬는데요. 자,
국무총리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했는데 국무총리 설이란 이름으로 계속 놔두면서 국무총리 제청 이런 거 한 번도 행사가 안 됐다고 해요. 네, 대통령이 좀 본인의 권한력 이해서 국무총리에게 나눠가지면 안 됐다고 본 거겠죠. 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요. 자, 헌법상 이렇게 나와 있긴 했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제 한 번도 제청권이 행사되지 못했다. 자, 제2차 개정헌법이네요. 자, 제2차 개정헌법은 다른 말로 4452 많이 들어보셨죠? 4452 개헌이라고 하죠. 자,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자, 반올림. 그렇죠? 반올림인데. 자, 일단 개정 절차를 보면요. 자, 국회의원이 이제 203명이고요. 제적의원이 203명이었는데, 자, 그 중에 찬성이 이제 135표였어요. 당시 헌법에 의하면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제 헌법 개정안이 이제 의결되는 거는데요. 자, 3분의 2 보니까 135.333이에요. 쭈루룩 3333명인데 그러면 135명 33 이거 남죠. 소수점이 나오니까 136표가 나와야 됐다. 자, 그래야 이제 의결된 거였는데 135표니까 부결됐다. 자, 부결돼서 땅땅땅 쳤는데요. 밤에 이제 여당 의원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없다. 4는 버리다. 여기죠. 4는 버리고 5는 올리니까 3은 버린다. 135명 이상이면 된다. 이런 논리로 다시 부결된 안을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땅땅 쳤어요. 통과시켜서 결국 이제 헌법 개정이 된 거죠. 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자, 이런 절차적 문제는 뒤로 하고요. 요 핵심은 그거였죠. 자, 1차 중임이었죠. 1차 중임. 자, 한 번 해먹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1차 중임이니까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못 해먹겠다.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 이제 요 1차 중임 제한 철폐예요. 중임 제한 안 하도록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1차 중임 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영구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본인이. 그래서 아주 이제 문제가 심각했죠. 자,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헌법 개정했다. 자, 다만 이렇게 좀 섬심 좀 써줘야겠죠. 섬심을 쓰다 보니까 아니다, 나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 자, 국민투표 요거를 들여보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민심을 위해서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자,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뒀다. 2차 개정헌법에서는. 자, 주권 제한, 영토 변경. 자, 중요한 이제 국가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뒀고요. 자, 개별적 불신임제를 두었다. 자, 2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무총리의 폐지했다고 그러죠.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2차 개정은 국무총리 폐지와 더불어 자, 국무원에 대한 이제 불신임이 아니라 그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를 뒀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54년 개정헌법, 자, 2차 개헌. 주요 개정 내용은 주권 제한, 영토 변경이야, 자, 국민투표제, 자,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자, 개별적 불신임제. 자, 그리고 자유경제 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이다. 자, 앞에서 봤듯이 재헌헌법은 이제 통제 경제 질서에 가깝다고 했죠. 자, 그런 질서가 있는데, 이제 2차 개정이 54년이잖아요? 54년이니까. 전쟁 직후에 이제 해외 원조죠. 원조 투자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이 필요했다. 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알려주시면 알기 편하겠죠? 자, 2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일하게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가 폐지됐었다. 그리고 이제 국무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두었다. 자, 이렇게 국무총리제 없었다라는 말 알았어도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야, 이것도 그렇죠. 2차 개정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자, 대통령이 이제 거리된 경우에 이제 부통령을 가지고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자, 54년 헌법, 2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폐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했다. 원래 요 2차 개정 전에는요, 자, 재헌헌법이나 그 전에는 자, 48년 재헌헌법이나 자, 52년 헌법에서는 자, 대통령, 부통령이 거래될 때 자, 즉시 그 후임을 선거한다고 규정했어요. 요 선거한다고 규정했던 것은 이제 요 2차 개정 헌법에서는 자, 선거 없이 자, 부통령에 승계시키는 것으로 변경했죠. 자, 바로 승계하도록 한 거예요. 선거 치르지 않고.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계속 이승만이 유고한 경우에도 부통령이 그 권력을 좀 쉽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통령 계승을 뒀다. 자, 그런 취지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죠.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 자,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자, 주권제와 영토 변경 국민투표. 자, 3분의 2. 자, 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자, 그 투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했다. 자, 이렇게 국민투표에 대해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종종 나오죠, 이 질문도. 자, 그리고 2차 개정 헌법에서는요, 헌법 개정 한계 조항을 뒀어요. 자, 이것도 유일하죠. 2차 개정 헌법에서. 자, 개폐 금지 규정. 자, 국으로 외우면 되죠. 민국국으로 외워야 된다. 자, 2차 개정 헌법에서는 자, 민주공화국, 자, 그리고 국민주권, 자, 그리고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자, 이게 2차 개정 헌법 특징. 자, 개정 한계 조항을 뒀다. 자, 3차 개정 헌법이네요. 자, 3차 개정 헌법은 1960년 헌법, 자, 4.19, 자, 4.19 의거, 4.19 혁명 이후에 개정된 헌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4.19 의거는 이제 3.15 부정선거를 기적으로 폭발해서, 이승만이 너무 오래 해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죠. 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리고 자, 대법원장, 법관 임명해서 행정부가 영향력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건데 이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자, 3차 개정 헌법은요,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인단, 이 선거인단은 이제 법원, 이제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선거인이 됐는데요. 선거인단이 뽑도록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자,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며 자,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자, 사법권의 독립을 엄청 보장해 준 거죠. 자, 그동안 행정부가 너무 간섭해서 법관 임명에 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거수기 역할만 이렇게 해주다 보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4.19 의거 이외에 이제 60년 헌법에서는 법관 선거제를 뒀다. 자, 이게 좀 특이점이죠. 요 2050 헌법에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제. 자,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위 채출 규정. 자, 중앙선관위는요, 앞에 봤던 3.15 부정선거 있죠. 자, 선거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단체다 보니까 행정부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2050, 요 4.19 이외에 이제 2050에서는 이제 중앙선관위를 두게 됐죠. 그래서 헌법기관으로 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주자. 따라서 중앙은 요 2050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헌법기관으로. 다만 이제 각급선관위는요, 이제 2050이 아니라 자, 5차 개정헌법, 자, 상공하고 시작할 때 처음 들어왔다. 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째 들어왔고요. 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들어왔다. 중앙과 각급이 같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 잘 봐두시고요. 자, 다음 제4차 개정이네요. 자, 4차 개정은 부칙 개정이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요 부정선거를 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좀 미흡하다고 봤어요. 예, 아까 3차 개정 헌법에서 요 부정행위 한 자에 대한 처벌법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대법원 법관들이 봤을 때 이제 공소시효 지나고 하면 면소 판결하고 막 그러다 보니 들고 일어나죠. 또 학생들이 부랴부랴 그래서 이제 또 제4차 개정 헌법을 바로 하게 됐다. 같은 연도죠. 60년도에. 자, 그래서 이 4차 개정 헌법은 요 부칙이 핵심이었죠. 부칙 개정이. 3.15 실시된 요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의 국민에 대해서 살상,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형벌 불속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요 반민주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고요. 국민권을 제한한다. 특별법을 제정됐죠. 그래서 요 부칙에 따라서.
형벌 불소구 그리고 소구 입법에 대한 예로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많이 비판을 좀 받죠. 반민주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소구 입법의 근거가 요 개정헌법 규칙에서 마련됐다. 이게 4차 개정헌법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제5차 개정헌법이네요. 제5차 개정헌법은 5.16 쿠데타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뤄진 개정헌법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택했고요. 자, 국회의 해임 건의권을 주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현행 헌법과 다르게, 자, 이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특별 사유가 없느냐, 대통령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었어요. 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는데, 자, 이란과 이란 건의했을 때 대통령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됐죠. 자, 현행 헌법은 해임 건의에 구속되지 않는데, 자, 이 62년 헌법에 의하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좀 차이점이 현행 헌법과. 자, 5차 개정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요. 자,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국무총리 임명에는요, 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이 4년 임기 대통령을 선거하고 1차 하나에 중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원 범죄 심사권을 자, 대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자,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같이 표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20한국 좀 전에 봤던 20한국에서 이제 법관 선거제를 두고 있었죠. 자, 법관 선거제 두면 사법부가 독립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대법원 이제 법관은 이제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이제 군부가 집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법관에 또 본인의 대통령 입김을 좀 주고 싶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에 법관 추천 회의제를 뒀어요. 자, 법관 추천 회의를 둬서 대법원장은 법관 추천회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고요. 대법원 판사인 법관은 법관 추천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법관 추천회의는요, 자, 법관 4인과 변호사 2인, 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교수 1인, 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정부 쪽 인사가 많죠. 대통령이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자, 이렇게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에 대통령이 이제 많이 기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법관 추천 회의제를 썼다. 자, 5차 개정헌법이고요. 자, 72년 유신헌법상 국민 대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썼다. 자, 국민 대표는요, 자, 국민이 그 대표잖아. 국민 투표의 주권 행사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유신헌법에. 이렇게 대표잖아. 대표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규정은 현행 헌법에 없죠. 간접적으로 뭐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돼 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대표자를 통해서 주권 행사한다 이런 규정은 없었는데, 이렇게 72년 유신헌법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유신헌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꼭 기억하시 두시고요. 자, 5차 개정헌법은 정당 국가와 균형을 많이 띄고 있었다. 정당 기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입후보 할 때는 이제 정당 추천을 받도록 했고요, 반드시. 자, 그래서 정당 추천 없으면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못 나오도록 한 거예요. 자, 국회의원 입후보 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자, 그리고 의원을 당적을 이탈할 때 의원직 상실 규정을 뒀다. 자, 그게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렇게 정당이 많이 기속되도록 이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자, 헌법 개정안.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 이거 영토 변경, 국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국민 투표제가 들어왔었고요. 자, 5차 개정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제가 최초로 들어왔어요. 자, 다만 이제 이때 상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제한권자가 아니었어요. 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의 제한권자가 아닌 건 요 5차랑 6차 상공화국 헌법에서가 유일했죠. 자, 5차 개정헌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했고, 제한권자에서 대통령을 제외했다. 자, 그래서 헌법 개정의 제한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권자도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리고 이 개정안은 자, 국민 투표를 붙여 이렇게 통과되도록 했죠. 자, 7차 개정헌법이네요. 유신 헌법이죠. 자, 69년 헌법을 통해서 이제 삼성 개헌을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임기까지 했는데 이제 계속 해먹고 싶으니까 영구적으로 집권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개정을 하게 됐다. 유신헌법에서는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둬서 의회의 힘을 쭉 뺐어요. 자, 대통령의 선거도 선출도 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하도록 했고요. 자,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도록 했다. 이렇게 막가가지고 권력을 줬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자, 그래서 7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요. 선출 방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했다. 자, 7차 개정헌법이고요.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했다. 자,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를 했고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었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적 대의원 가반수 찬성 의원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규정했다. 자, 7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은 이제 국회 해상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국회의 힘을 완전 뺐네요. 자, 헌법 개정 발의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투표를 가도록 했고, 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경우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했죠. 72년 헌법상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 국회 해상권 가졌고, 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됐다. 자, 헌법 개정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죠. 대통령은 국민투표가 있고, 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우에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도 자, 임기는 6년이었고요. 자, 국민 직선제를 뽑았어요. 자,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국회의원 3분의 1은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제 3분의 1을 뽑은 거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출해도 3분의 1 선출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국민 직선으로 하도록 했는데 어차피 이게 관변 단체의 소속에서 지역 유지들이 많이 됐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자, 72년 헌법, 자, 대체 개정 헌법에서는 6년 임기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직접 선거에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뽑은 거였다. 자, 이 국회의원 3분의 1은요,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제 8차 개정 헌법이네요. 12 쿠데타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이제 8차 개정 헌법이 되는데요. 8차 개정 헌법에서는 유신 헌법의 비판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권적 보장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 중소기업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 이런 규정들이 새로 들어왔다. 자, 새로 들어온 규정이 많아요. 8차 개정 헌법은. 자, 요거를 좀 두 문자 따서 암기할 필요가 있죠.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8차 개정 헌법은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자, 중소기업 보호 육성, 자, 소비자 보호운동 요 규정들을 새로이 규정했다. 자, 8차 개정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은 자, 임기 7년의 단임제, 자, 그리고 간선제였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기관으로는 자, 7차 개정헌법과 똑같이 자, 헌법위원회를 뒀고요. 자, 80년 개정헌법, 자, 임기 7년의 대통령, 자, 선거인단을 통해서 자, 무기명 투표를 선거했다. 자, 간선제였다. 자, 중임은 허용하지 않아서 단임제로 했고요. 자, 이원본전 심판, 탄핵 심판, 헌법위원회를 규정했다. 자, 역대 헌법상 대통령 선출 방식과 이제 임기인데요. 자, 이 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이 간간지로 돼 있는데, 자, 간간직 해서, 자, 1차부터 이제 제헌헌법부터 쭉 있는데요. 자, 60, 자, 한번 써볼게요. 공화국을. 50, 40, 자, 그리고 30, 자, 20, 자, 얘는 10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직은 10이고요. 자, 간직, 강간직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보면요. 자, 현행헌법, 60헌법은 이제 직선제, 자, 50헌법, 80년헌법은 이제 간선제, 유신헌법은 간선제였고요. 자, 62년과 69년 상공은 직선제,
자, 20은 간선제였고요. 이렇게 1공화국만 좀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재헌헌법은 간선제였고, 자, 이게 1차 개정, 2차 개정 때는 직선제였다. 이렇게 해서 간직, 간직, 간간직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임기 같은 경우에는요. 4, 5, 4, 6, 7, 5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4, 5, 4, 6, 7, 5 자, 그래서 자, 현행헌법부터 보면 이게 7, 5죠. 7, 5 두 개를 나눠서 7, 5는 이것만 단임이에요. 단임제였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중임 아니면 이제 연임 아니면 연임 제한 없는 거죠. 자, 여기 10은 이제 4, 자, 20은 5, 자, 그리고 30은 또 4, 자, 40은 6, 자, 그리고 507, 현행 또 60은 5 해서 자, 그래서 4, 5, 4, 6, 7, 5 이걸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나머지 다 1차 중임이었는데 자, 2차 개정에서는 우리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했다 그랬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 이제 69년 헌법에서는 삼성 개헌을 했다고 했죠. 3번 더 해먹기 위해서 1차 중임이었는데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69년 헌법 개정에서는 이제 상기 연임으로 바뀌었다.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영구적으로 해먹기 위해서 유신헌법 때는 아예 연임 제한을 없애버렸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간직, 간직, 간간직과 그래서 4, 5, 4, 6, 7, 5 요 부분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8차 개정헌법에서요. 대통령은요. 자, 국회 해산권 요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자, 7차 개정헌법 이어서 자, 긴급조치권 대신 이제 비상조치권을 해서 약간 좀 완화한 면이 있다. 80년 헌법도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 부여했고 자, 헌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건 7차 헌법과 같이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자, 80년 개정헌법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의결권. 자, 국무총리는요. 자, 국무원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이제 역대 이제 헌법상 해임권이나 해임 의결을 보면요. 현행 헌법은 해임권이고요. 똑같은 게 상공이죠. 상공. 해임권인데 아까 봤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응하여야 한다고 이제 규정했죠. 상공하고 헌법에서는. 자, 이게 현행 헌법과 다르다고 봤고요. 72년 헌법과 80년 헌법은 둘 다 이제 해임 의결권이었고요. 자, 2차 개정 헌법은 특이하게 이제 개별적 불신임제 두고 있다고 했죠. 국무위원에 대한.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헌법과 52년 헌법에서는 이제 국무원 불신임제를 두고 있었다. 자, 요거 잘 봐두시고요. 표. 자, 80년 헌법에서 새로 규정된 게 중요하다고 했죠. 80년 헌법에서 새로 규정한 거, 자, 행복 추구권, 환경권, 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 무죄 추정, 적정 임금, 자, 그리고 연좌제 금지.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문자 떼서 외워두면 좋겠죠. 자, 히읗, 히읗, 사무적, 이렇게, 사무적연, 이렇게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공화국 헌법은 자, 통일 주체 국민회를 폐지했다. 자, 국회에도 그래서 그나마 좀 힘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통일 주체 국민회는 좀 폐지했고요. 자, 행복 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 비밀 자유, 자, 무죄 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 임금 보장, 요거 헌법상 그걸 새로 규정했다. 자주 나오니까 새로 규정된 거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현행 헌법이네요. 현행 헌법은 자, 국가 여성 복지, 여성, 노인,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새로 들어왔고요. 제로부터 국민 보호 구정도 새로 들어왔다. 자, 이어서 복지와 권익 향상, 그리고 재해 예방, 이것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현행 헌법상 새로 들어온 규정들이다. 자, 그리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 체포 구속 시 이유 고시하는 거 이것도 이제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들어왔다. 신설돼서 들어왔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 체포 구속 시 이유 고조 및 가족 통지 제도. 자, 그리고 최저임금제랑 노인 청소년 복지도 이제 신설된 사회권 조항이었죠. 최저임금제, 자, 그리고 노인 청소년 복지 현상. 자, 8차 개정법은 뭐였어요? 적정임금 보장이었죠. 적정임금. 이걸 잘 비교해 주세요. 자, 8차 개정헌법은 적정임금에 대해서 최초 들어왔고요. 자, 현행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다. 자, 현행헌법에서는 적법절차 원칙도 최초 규정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이제 62년 헌법이 처음 들어왔고요. 좀 전에 봤죠? 자, 80년 헌법에서 적정임금이 들어왔고, 환경권도 80년 헌법이었고요. 자, 현행 헌법에선 최저임금제가 처음 들어왔다. 자, 이렇게 새로 신설된 규정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